2025년 을사년. 하늘이 찢어지고 동쪽에서 빛이 솟아오른다. 그 빛은 한반도에서 시작될 것이다. 그곳에서 새로운 선인이 태어난다. 그는 남과 북의 경계를 허물고 한반도를 동아시아의 중심으로 만들 것이다. 1876년 메이지 9년 큐슈의 깊은 산골 마을 이시카와 유미코는 태어나자마자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특별한 운명을 타고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신사에서 섬기던 무녀였다. 즉각하게 신사의 신목 아래에서 기도하던 중 갑작스레 심한 고열로 유미코를 낳았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유미코를 두고 신령의 딸이라 불렀다. 그녀가 갓난아기일 때 신목 아래에서 울음을 터뜨릴 때마다 갑작스러운 폭우가 쏟아졌다거나 계곡물이 넘쳤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하지만 유미코가 자라면서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점차 달라졌다. 유미코가 10살이 되던 해 큐슈 지역에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다. 계곡은 바닥을 드러냈고 논과 밭이 메말라 마을 사람들은 초조해했다. 그때 유미코가 갑자기 신목 앞에 나아가 이렇게 외쳤다. 3일 후 하늘에서 폭우가 내릴 거예요. 신께서 분노를 풀어주실 겁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비웃었다. 내 어미가 무녀였다고 내가 무녀라도 된다는 거냐? 그러나 정확히 3일 뒤 하늘에서 거짓말처럼 폭우가 쏟아졌다. 메마른 계곡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은 처음으로 유미코의 말을 경청하기 시작했다. 유미코의 이름은 점점 더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예언은 간단하면서도 명확했다. 올겨울엔 폭설이 올 것이니 지붕을 튼튼히 고쳐야 합니다. 다음 달엔 동쪽에서 전염병이 올 거예요. 사람들의 집을 깨끗이 하세요. 그녀의 말은 번번이 맞아떨어졌다. 19세가 되던 해 큐슈의 농부들은 그녀의 예언에 따라 가뭄에 대비하고 전염병을 막는 예방 조치를 취했다. 덕분에 이 지역은 큰 피해 없이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이 이야기는 곧 큐슈를 넘어 에도 도쿄까지 퍼졌고 유미코의 이름은 신비로운 예언자로서 일본 전역에 알려지게 되었다. 20세가 되던 해 메이지 정부는 그녀를 특별히 초청해 그녀의 능력을 확인하고자 했다. 유미코는 에도 성으로 불려갔고 메이지 천황의 앞에서 그녀의 능력을 증명해야 했다. 그녀는 천황과 관리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올해 가을 바다에서 불이 일어나고 바람은 산을 가로지를 것입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큰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그 예언은 불과 몇 달 뒤 현실이 되었다. 해안가를 강타한 태풍은 바다에서 발생한 화재와 산사태를 일으켰고 이를 계기로 메이지 정부는 그녀를 국가가 인정한 무녀로 임명했다. 유미코가 남긴 말은 계속 현실이 되었지만 사람들은 그녀를 점차 멀리하기 시작했다. 말하는 예언 모두 불길한 사고나 대재앙만을 예언했기 때문이다. 1889년 유미코는 물이 거꾸로 흐르고 산이 부서질 것이다. 산악 지역을 떠나세요. 라고 경고했다. 사람들은 그녀의 말을 의심했지만 2해 뒤 노비 지진이 발생했다. 일본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이 지진은 그녀의 경고가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증명했다. 1922년에 일어날 일을 얘기했다. 붉은 달이 떠오르는 날 동쪽 도시는 불바다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농담으로 여겼지만 이듬해 관동 대지진이 발생하며 도쿄와 요코하마는 잿더미로 변했다. 1943년 그녀는 일본이 전쟁에서 패배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태양의 깃발이 하늘에서 사라지고 일본은 가장 깊은 어둠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녀의 말은 전쟁 말기 일본이 항복하며 현실이 되었다. 유미코의 예언은 사람들에게 경외감을 주었지만 동시에 불안을 자아내기도 했다. 특히 그녀가 다이코쿠텐의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며 일본의 미래를 경고하기 시작했을 때였다. 그녀는 종종 칙칙하게 신사의 신목 아래에서 기도하며 이따금씩 알 수 없는 말을 남겼다. 유미코는 30대가 되면서 일본에 대해 점점 더 어두운 예언만을 남기기 시작했다. 일본은 하늘의 분노와 바다의 침묵을 맞이할 것이다. 도시는 붉은 불길 속에서 사라지고 산은 무너질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존경하기보다는 두려워했다. 그녀의 예언이 적중할수록 사람들은 그녀를 마치 재앙의 화신처럼 여겼다. 일본 정부도 마찬가지였다. 나라의 안정을 깨트리는 자다. 그녀의 예언이 맞더라도 그건 국민에게 해로운 일이야. 그 결과 유미코는 정부와 보수적인 인물들의 압박을 받았다. 신사가 불타고 그녀의 이름을 모르는 척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그녀의 예언은 점점 사라지는 듯했다. 그리고는 본인이 태어난 마을로 돌아가 숨어 지내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유미코의 신통한 예언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작은 마을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불길한 미래일지언정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런 사람들은 모두 유미코에게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해달라고 계속해서 간곡히 요청했다. 유미코는 한동안 침묵하더니 깊은 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다.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니 말해드릴게요. 하지만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아닌 여러분의 후손들을 위한 것입니다. 아주 먼 미래의 일이니까요. 사람들은 숨을 죽이며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녀는 신목 앞에서 조용히 혼자서 읊조리기 시작했다. 2025년 을사년, 하늘이 찢어지고 동쪽에서 빛이 솟아오른다. 그 빛은 한반도에서 시작될 것이다. 사람들은 그녀의 말에 혼란스러워하며 물었다. 한반도에서 빛이 솟아오른다니요? 일본이 아니라요? 유미코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곳에서 새로운 선인이 태어난다. 그는 남과 북의 경계를 허물고 한반도를 동아시아의 중심으로 만들 것이다. 그러나 이 빛은 단순히 그 땅의 번영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 빛은 세상의 새 질서를 여는 시작이다. 그녀의 목소리가 더 낮아지며 경고가 이어졌다. 하지만 빛이 솟아오를 때 어둠도 함께 올 것이다. 세계는 그 빛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탐욕과 전쟁 그리고 갈등으로 얼룩진 인류는 그 순간 거대한 시험에 들게 될 것이다. 유미코는 다시 한번 신목을 바라보며 말했다. 2025년 빛의 무게가 세상을 짓누르며 금과 강철은 모두 먼지가 될 것이다. 사람들은 빛을 쫓지만 그들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불안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빛은 한반도의 부흥이고 그건 좋은 일이 아닌가요? 유미코는 고개를 젓고 이렇게 대답했다. 한반도는 새로운 질서의 중심이 되겠지만 세상은 이 새로운 질서를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경제는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을 찾지 못해 방황할 것이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경계가 사라지며 세상은 혼란 속으로 빠질 것이다. 이것이 빛이 만들어내는 어둠이다. 그녀의 경고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살아남은 자들은 새로운 희망을 찾게 될 것이다. 한반도의 선인은 전쟁과 탐욕을 끊어내고 평화와 화합을 이야기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오직 많은 희생 후에나 가능하다. 유미코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혼란스러웠다. 한반도가 새로운 빛의 중심이 되고 일본은 재앙을 맞이한다는 말도 충격적이었지만 세상이 대공황 속으로 빠질 것이라는 경고는 더 큰 불안을 자아냈다. 빛이 솟아오르는데 왜 세상은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겁니까? 유미코는 신목 아래에서 조용히 말했다. 빛은 새벽을 열기 위해 존재한다. 하지만 그 새벽은 어둠을 지나야만 올 수 있다. 탐욕과 전쟁으로 물든 인류는 자신을 정화하지 않는 한 그 빛을 감당할 수 없다. 그녀의 말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의미를 곱씹을 수밖에 없었다. 한반도의 부흥, 세계적 대공황, 새로운 질서와 희생.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그날이 오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유미코가 마지막 예언을 남긴 후 그녀는 마치 새벽 안개처럼 사라졌다. 일부 사람들은 그녀가 신목 아래에서 신령의 세계로 돌아갔다고 믿었고 또 일부는 그녀가 정부의 탄압을 피해 숨어버렸다고 말했다. 그녀의 마지막 예언은 당시 사람들에게 모호하게만 느껴졌다. 한반도에서 새로운 선인이 나타난다는 말도 일본의 재앙에 대한 경고도 너무 먼 미래의 일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말은 점점 더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었다. 2025년을 앞둔 일본과 한반도 사람들은 그녀의 예언 속 빛과 어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빛이 솟아오를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유미코의 마지막 예언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